네. 진아 씨, 네.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오늘이 2022년 12월 모르네. 30일. 네. 30일입니다. 마지막 네. 날이죠. 그렇죠. 네, 우리 생방송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에.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세 분을 모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이 세 분 한 자리에 다 모시기 어려운 이 세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모셨는데 각자 카리스마가 뿜어져서 그렇죠. 자, 한 분 한 분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애틀란타를 대표하시는 병아리. 네, 기자님을 세 분 네. 모셨는데요. 네. 자, 애틀란타 대표하는 세 분의 기자님 먼저 어떻게 오른쪽 왼쪽으로 그냥 돌죠 뭐. 뭐 가까이 계신 분부터. 네. 예. 병아리 옷을 입으셨네요. 네, 저 코리안 뉴스 애틀란타 유진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반갑습니다. 묵직하게. 네. 네. 병아리 삐약삐약. 자, 그다음에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웨이브 25의 윤수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영 대표 기자님 네. 그리고 예,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김영철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기자님을 모시고요. 올 한 해 있었던 그 저희 애틀란타 네 10대 뉴스를 한번 네. 짚어볼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내용들도 있으셨을 거고,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10대 뉴스야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맞아요. 거예요. 이런 네. 일이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올 한 해 10대 뉴스들 이 세 분의 기자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제가 신문을 창간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저희 신문사는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재미 쪽으로 이제 가미를 해서 주로 네. 이제 주류 사회 소식을 많이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 유진희 대표 기자님이셨고 그 내년부터 도메인 네임 바뀌는 것도 좀 얘기해 주셔야죠. 내년부터 이제 도메인 네임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미 주류 사회에 K뉴스 애틀란타, 코리안 뉴스 애틀란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고 준비까지 다 해놓고 디자인도 다 해놓고 명함도 다 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메인을 두 가지를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라시.com 여기는 누구든지 와서 욕하는 그런 신문이 하나 될 수 있고 네. 욕을 해야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잖아요. 네. 이건 뉴스가 아니에요. 이 독자들이 만드는 신문.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하려 그러다가 안 했던 게 있는데 그냥 저희는 코리안 뉴스 애틀란타 또는 K 뉴스 애틀란타 이름을 같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웨이브 25의 우리 윤수영 대표 기자님. 뉴스웨이브 25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구독도 하시고 잘 알고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방송에서 뉴스웨이브 25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꽤 오래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1년 됐습니다. 아 오래됐네요. 네, 24개월 됐습니다. 야, 12달? 네. 이제 걸음마 네, 이제 시작입니다. 걸음하고 있고요. 저희도 인터넷 매체이고요. 그동안에 제가 올해 로컬 기자로 활동하다가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네. 인터넷 매체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복잡하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뉴스웨이브 25는 그냥 저희 개인적인 2달란트하고 5달란트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 좀 환원하는 그런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원했고요. 일방적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그런 기자가 아닌 현장에서 뛰면서 현장에서 호흡하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 소통도 하고요. 소외된 분들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따뜻한 기사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로 뛰는 윤수영 대표 기자입니다. 네, 뉴스웨이브 25가 그 이름 안 긴데 하나도.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는 제가 뉴스웨이브 25 이 신문사의 장점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애틀란타 로컬 소식이 궁금하다. 그러면 뉴스웨이브25.com이죠. 네. 예, 거기 들어가시면 애틀란타 로컬 소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웨이브 25가 그 뭐 1년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 기자님 같은 경우는 애틀란타에서 그쵸. 기자 생활을 뭐 되게 오래 하셨어요. 로컬 기자로 뭐 다들 아시더라고요. 오래 모르는 하셨죠. 사람이 없죠. 네. 저희가 다 한 식구였잖아요. 이쪽에서 여기 스튜디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지금 각자 다른 회사 이름으로 나왔지만 네, 그렇죠. 예, 한 식구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윤 기자님, 대표 기자님 칭찬을 좀 하면 현장에서 우리 기자들 취재하면 그냥 가거든요. 네. 굉장히 냉정한데 네. 그걸 다 보살펴요.
속 사연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리스닝하는 그런 리포러. 야. 그러니까 아주 친밀도가 높아지죠. 네.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올해 기자상으로 올해 기자 네. 그것도 선정됐지 않습니까? 올해 아, 기자로 윤수영 대표 예, 기자님 선정됐습니다. 그 범죄 예방 그 위원회에서 네. 이번에 이제 올해 기자상을 해서 좀 패도 주고 네. 상금이 좀 있었나요? 네, 쏘겠습니다. 아, 예, 쏜다고 얘기해요. 어디 범죄예방위원회요? 네, 범죄 예방 위원회에서 네. 올해 이제 시상을 했어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기자상, 발로 뛰는 기자상.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2022년 10대 뉴스를 하나씩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전화가 또 열려 있습니다. 770-813-0302, 0304 두 대 전화 열려 있고요. 우리 기자님들이 이제 10대 뉴스 말씀하실 때 네. 뭐 의견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궁금하죠. 내용들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도 받을 테니까요. 자, 어디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기사부터 갈까요? 자, 우리 김영철 기자님 먼저. 네. 예, 저는 10대 뉴스 중에 마지막 12 뉴스로 조지아가 김치의 날을 제정했다. 아, 얼마 전에 했죠. 예, 네.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행정적으로 주행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보면 김치의 날 제정을 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 요청을 하면 뭐 주지사는 그 유권자 관리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일이고. 네. 근데 이제 이 내막을 이렇게 조금 들어가 보면 이 조지아 이 메인 주류 사회에서 한인 사회에 대한 이 호감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런 좀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김치의 날 김치가 한국의 고유 음식이라는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지나서 네. 조지아주에서 한인 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 12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일본에 뭐 스시의 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생선의 날, 일본이 생선을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되게 반갑고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대단한 거예요. 조지아가 이제 그 미국 전체에서 7번째 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김치의 날이 네, 있는, 김치의 날 네. 제정한 주가 7번째 주로 됐는데 이제 그 한인들이 그 물론 뭐 미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공화당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캠프 주지사가 공화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또 공화당이랑 가까운 인사들이 이제 추진을 해갖고 된 거죠. 이 캠프 주지사가 굉장히 고집스러워갖고 웬만한 그 소통의 장을 잘 열지를 않아요. 잘 아시나 보죠? 예, 공화당. 예.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면 네.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저보다 약간 커요. 예.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키가 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주류사회 취재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묻혀요. 아, 네. 묻혀서 팔을 뻗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야 되고 네. 그 미국 기자들 특히 카메라 기자들 같은 경우는 등치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정말 취재 저한테는 전쟁이죠. 그 친구들한테는 편안한 상태에서 취재고 저한테는 전쟁인데 그럴 때마다 절 불러요. 작은 사람이 작은 사람 알아본다고 너 앞으로 나와. 캠프가 네. 캠프가. 어. 네, 그래서 왜 이제 부르는 거죠? 작으니까 막 뒤에서 낑낑대고 있으니까 자기 보기에도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나오라 배려를 그래요. 해주시는데 왜 배려를 그걸 또 해주죠. 이렇게. 아니요, 제 딴에는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민적이고 네. 네. 그다음에 공화당 주지사주 중에서 가장 사투리가 심한 주지사. 그래서 캠프 주지사가 연설하는 거 보면 조지아 사투리가 물씬물씬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지사 그 스피치 하는 걸 잘 보시면 아 이게 조지아 사투리구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반기를 들잖아요. 같은 네. 공화당인데 뭐 팬데믹 때 문 다 닫으라 문 열으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열고 문 닫으라 그러는데 끝까지 안 닫고 그랬던 패기만만한 주지사인데 이번에 재선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네. 캠프 얘기는 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기사에 네. 캠프 주지사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뉴스웨이브 25의 윤 기자님. 하나.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연방 상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요. 그 입양인 시민권 법안 이것이 상정돼서요.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는 뉴스를 소개하고 싶어요. 네. 네. 보통 입양인들이 어린 시절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미국 시민의 자녀로 미국에 왔는데 이들에게 시민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한 8년여 동안에 운동을 했다고 하죠. 사회운동가들이 많이 특히 이제 미주 한인 봉사 교육 단체라든지 이런 협의회들이 그리고 또 입양 인정의
입양인 정의 연맹이라는 이런 단체들이 함께 8년 동안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많은 서명 운동도 하고 또 로비도 하고 그랬는데요. 올해 2월이었죠.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고요. 만약에 상원이 통과가 되면 바이든이 서명해서 이것이 이제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는 수만여 입양인들이 사회연금이라든지 학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받게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부당하게 추방된 입양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이제 가족을 구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귀한 법안 통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정상적으로 입양이 돼서 그 네. 입양한 부모가 시민권으로 이렇게 등록을 연결이 되질 않아서 해줬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네. 그냥 키우기만 하고 안 해줬던 사람들의 네, 네, 문제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타양하거나.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는 입양을 하면 원래 그 미국 시민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이제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자동으로 아니에요? 시민권자가 되지 않고요. 안 돼요? 시민권 입양을 신청을. 부모님들이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아 그렇죠. 네.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까지 가지 못한. 하면 되는데 부모가 중간에. 이제 안 한 상태로 네. 성인이 되어버려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네. 그러니까 부모가 안 해준 부모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사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미국 부모들은 이민법을 잘 몰라요. 내 아이니까 당연히 시민권자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지난 2000년도에 소아시민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뭐라고 나왔냐면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게끔 네. 아, 그렇게 했는데 이미 나이가 18세가 지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네. 그래서 이 법안이 차라리 제정이 안 됐으면 그냥 어떻게 갔을 텐데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시민권자도 아니고 스테이러스가 붕 뜬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한인들만 2만 명, 19,000명 정도 네.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통과가 됐으니까. 잘 됐네요. 예. 그리고 보민들은 모르는 거죠. 당연히 시민권자인 줄 아는 거죠. 그럼 이게 통과가 됐다는 의미는 이 전에 이제 합법적으로 왔지만 시민권 취득이 안 된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간문이 하나만 통과가 된 거죠. 네. 하원이 통과가 됐고요. 네. 이제 상원 지금 조율을 기다려요. 해서 상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 상원도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입양인 시민권 법안 연방 하원 통과를 10번째 뉴스로 말씀해 네. 주셨고요. 자, 김영철 기자님은 10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아까 조지아 김치의 날. 날. 아, 진짜? 네. 아, 예. 자, 유진희 아홉 번째 기자님한테. 병아리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동포사회 외면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 예. 지난 달에 10월쯤에 여기 왔었어요. 여기 아틀란타 방문했는데 이분이 9월달에 오셨죠. 그 방문하는 일정이 원래는 아틀란타가 없었어요. 네. 근데 여기 남미 순방하면서 텍사스 들려서 남미 순방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네. 온 김에 그냥 아틀란타 한번 들려보자. 아. 여기 이제 현지 법인들이 기아 차니 뭐니 많으니까 공관장들 만나고 그다음에 현지 법인장들 만나겠다 이런 적이 있는데 총리실 소속 기자 2명만 배속하고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네. 그런데 타이틀이 항상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포 간담회였었어요. 근데 동포 간담회 얘기는 동포 현지 사정 얘기를 듣자는 얘기인데 거기 현지 기자들은 물론 못 들어갔고 굉장히 제한된 무슨 프라이빗 비밀 파리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사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총리실에서 그렇게 하자고 원하니까 네. 자기들이 건의를 못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갔죠. 그래서 일부 단체장들 한인회장, 동남연합회장, 뭐 평통회장 이런 분들만 갔죠. 그러니까 언제 하고 언제 왔어요? 9월달에 왔고요.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21년에 그 이수혁 그 미국 대사죠. 네. 한국 대사가 그 당시에 여기 그 애틀란타 총격 사건 나왔고 한참 시끄러울 때인데 네. 여기 그냥 왔다가 그냥 그 캠프 주지사만 만나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 대통령이 오기 전에 한번 둘러보고 가겠다. 네. 뭐 이제 그런 거였는데 동포 간담회도 안 하고 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인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 했죠. 굉장히 실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현지 간담회에 온다는데 현지 동포들을 안 만나고 그냥 이름만 그 연합뉴스엔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동포들 만났다. 동포도 안 만났잖아요. 네. 한인 회장이 물론 대표성을 띠지만 뭐 현지 기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갑질을 하는 거죠. 총리실에서. 기자가 없이 아무도 그럼 못 들어가셨네요. 못 들어갔죠. 네. 예. 어떻게 보세요? 한국 정치계에 네. 여기 애틀란타에는 유진희 기자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그래서 10월에 한국 갔을 때 얘기했어요. 네. 총리실에도 이메일도 보내고. 근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네. 이번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뭐 총리 처음 해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아니 근데 저 그 여기 미국에 사는 그 한국 그 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뭐 이렇게 사실 온 것도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 외에는 뭐 와서 뭐 안 만나면 안 만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기분도 근데 드네요. 이제 조지아가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정치인들이나 관련 경제부서 부처들 관련된 그 한국 관료들이 많이 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만나고 가야 되고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또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런 현지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진사죠. 그냥 네. 찍사 한 명 데리고 와서 뭐 얘기했다 뭐 했다 환담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냥 뭐 내가 와서 뭐 필요한 사람 만나는데 그렇게 굳이 뭐 비중이 없었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포 사회는 한국 정부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제가 동포 사회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동포 사회에 관심이 그렇죠. 없는 거 아니에요? 한국 정부는 동포 사회에 관심이 없고 재외 선거 투표할 때만 나온다. 그런 이건 느낌을 짚어줘야지. 그런 면도 있죠. 예. 줄 수가 있겠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들었던 이유는 그렇게 한 이유가 경호상의 이유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호상에. 예. 그럼 제가 만약에 총리라면 예.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 한번 총리로서 만나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능하면 두루두루 좀 만나보고 단체장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렇게 서민 한인들 동포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좀 돌아보고 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요? 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뭐 힘든 건 없는지 안 궁금한데 왜? 그렇게 할 텐데 뭐 총리가 뭐 대단한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경호상 누가 뭐 테러할 것도 아닌데 예.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네, 윤수영 기자님도 할 말씀. 저는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네. 물론 와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저희 동포들이 힘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제 국민들이 투표를 많이 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전달이 됐다 하면 저희들을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잠시. 네. 물론 국민들을 두려워해야죠. 제 그쵸. 국민도 자기 국민이니까. 그죠. 하지만 짧은 생각에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기사를 썼어요. 네. 그리고 많이 보시는 제법 봤는데 여기 사는데 살기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민자들이 네. 많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그쵸. 때문에 그런지 관심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거듭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측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쉽게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재외 동포라는 게 우리가 뭐 여기서 시민권 있고 영주권 있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옛날에는 개념이 유학생까지만 포함했잖아요. 그리고 서류 미비자들까지. 근데 지금은 그 임시로 오신 지상사 관계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경제 일꾼이에요. 미국 현지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운전면허증 잘못돼서 구속돼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사관도 파악을 못하는 어디 감옥에 그냥 꽂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네. 총리가 물론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밑에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동포로서의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정도는 체크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성이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잘 살고 있고 이것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만 소외된 계층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실태 파악 정도는 총리실에서 하고 가야죠. 본인이 못해도 스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냉소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뭐 그쪽에서 뭐 그렇게 만나야 될 필요성이나 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는 안 찾지 않았나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그분들이 우리를 그쵸. 찾았을 텐데. 아니죠. 무조건 찾아와야죠. 무조건 찾아와야 이거는 돼요?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네. 텍사스니 이런 데서는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서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애틀란타는 안 만났어. 왜 그러냐면 네, 왜요? 만나고 보니까 좋은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 전에 만나니까 네, 만나봤을 그 때. 현지 기자들이 좋은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좋은 얘기 껄끄러워서 안 만났다. 좋은 얘기를 왜 안 하겠어요? 제대로 못 하니까 현지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어쨌든 뭐 우리-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철 기자님. 네. 예, 저는 9번째로 조지아가 그 소위 말하는 심장 박동법으로 알려져 있는 네. 낙태 금지법을 지난 7월부터 새로 발효를 했습니다. 사실 이 법은 이제 지난 2019년에 조지아에서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그다음 그 연방 헌법에 의해서 이제 스탑이 됐다가 최근 그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 금지를 낙태 금지 자유를 그 헌법에서 이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조지아에서 이제 다시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임신 6주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일반적인 낙태 그 시술을 전면 금지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어른들한테는 별로 이제 큰 뭐 영향은 없어요. 애 뭐 다 낳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향이 별로 없는데 이제 20대를 둔 자녀들이나 성인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조지아 심장 박동법 발효. 어떻게 보세요? 낙태 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이거 좀 맞다 아니다 참말?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낙태를 무조건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이 원치 않는 임신, 네. 뭐 강간이나 뭐 이런 성폭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자기가 그러니까 아빠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낙태 그런 건 허용을 허용을 하는 그러면은 그- 허용하죠. 네. 그 문서로 증명을 하면 네. 네. 그런 경우는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연인끼리 뭐 그러다가 네, 원하지 않는 그렇죠. 임신 됐을 네. 때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이렇게 된다.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인식이 있으니까 네. 낙태를 반대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찬성을 하잖아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 때 이게 이제 극에 달했죠. 그래서 낙태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이렇게 해서 저기 했는데 사실 말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낙태 그러면 아기를 없애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금지하는 것을 또 반대.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애를 지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문장을 몇 번을 봐야 돼요. 네. 낙태 금지 반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결국은 이제 낙태를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는 기독교에서 건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건립 정신을 살리게 되면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외 조항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뒀어요. 근데 건립 정신 살리는데 뭐 이렇게 동성애나 막 이런 거 허용하고 이런 거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혼란스럽죠. 그래서 혼란스럽죠. 왜? 맞아요. 건국의 아버지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예. 동성애 이제 뭐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젠더 이런 거 나오죠. 예. 그 성을 바꾸는 것도 허용을 하고. 근데 문제는 애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이게 그렇죠. 여러 개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낙태는 제가 뭐 이제 이 낙태 논쟁을 들어가면 뭐 끝이 없죠. 그렇죠. 끝이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뱃속에 있는 이 임신된 이 아이가 사람이냐 아니냐 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낙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사람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애가 출산할 때까지 사람이 아니라면 낙태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생계 뭐 먹고 사느라고 우리는 이제 사실 이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데 조금 시간이 나면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그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이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그 뒷배경이 있어요. 그 출산 통계를 보면은 2050년이 되면 히스패닉이 백인 인구를 앞서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백인의 추세들은 한국이랑 똑같아요. 출산 안 하기를 원하고 여자들이 애 낳기를 원치 않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미국의 인구가 분포도가 히스패닉보다 떨어지게 되는데 히스패닉이 인구 증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은 캐톨릭이라 낙태를 안 해요. 애가 네, 생기면 네. 무조건 낳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러다 미국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낙태를 금하게 하는 얘기가 사실을 주류사회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정책적으로 애를 낳아라. 그렇게 해서 애를 낳으라고 권장하기보다는 있는 애를 없애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예. 거죠. 예. 자, 김영철 기자님께서 약간 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재해석해 주셨어요. 네, 자, 네. 여기 넘어가고요. 다음 우리 윤수영 기자님. 네. 저는 저희 그 구독층들이 좀 젊어서 그런지 좀 관심을 가진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구이가 뭐냐면 네. 연방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주는 코로나 가정용 키트. 아, 네, 네, 이거. 그거 받는 건데요. 예. 위드 코로나 하는 말들도 많이 하지만 저희가 진짜 코로나 팬데믹에 있을 때는 백신 접종도 무료로 해주고 검사도 무료로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근데 좋았어요. 갈수록 그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정부 지원 자금이 끊어지면서 네. 없어지는데 이 검사 키트 저희 같은 경우는 취재 다닐 때 갑자기 주위에 누가 뭐 아. 걸렸다더라 하면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네. 왜냐면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키트예요. 네. 근데 옛날에는 어느 약국 가서 사요. 그러면 그분도 돈 벌고 싶으니까 네. 세트 하나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하나씩 파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이 좀 꽤 들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무료 코로나 가정용 키트를 지금 요번에까지 해서 3차례나 지금 맞아요. 무료로 주고 최근에도 있죠. 또. 그리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4개까지 네. 가정당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쏠쏠한 정보까지. 저도 이거 해서 집에 한 8개인가 10 유효기간 10개 지났을 거예요. 있거든요. 유통기한. 네. 많이 이거는 모아놓으셨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 유통기한 있어요? 있어요. 네. 아끼다가 지금 넉넉네요. 네. 웬만하면 검사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예. 네. 자, 유진희 기자님. 네. 네, 저는 2023년 내년도죠 한상 대회를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를 한다. 근데 그게 이제 LA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게 됐죠. 애틀란타도 이제 비딩이 들어갔는데 아깝게도 이제 탈락을 했어요. 최종 4개 개최지 선정에서 마치 월드컵 4강에서 떨어진 거 마냥 오렌지 카운티에다 이제 넘기게 됐는데 아무래도 LA가 제일 많으니까 뭐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한인들이. 네네 한인들이 많고 일단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오기가 가장 편한 곳이 LA이지 않을까. 예. 일단 비행 시간이 한국에서 LA 오는 거랑 가깝죠. 예, 이쪽으로 오는 거랑 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한상 뭡니까 기업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고 또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또 관심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한상인 대회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한상대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추세가 정부 주도에서 이제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포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대기업에서 직접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에서 직접 박람회를 직접 해요. 엑스포를.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바이어들이 삼성 제품을 사기 위해서 와요. 근데 이렇게 대기업이지 못한 그런 중소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특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기업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여를 한다라는 게 취지를 뒀는데 네. 이제 힘을 실어줄 나라에서 이제 힘을 많이 안 실어주게 되죠. 저는 애초부터 이 한인 상공인 대회잖아요. 네. 이게 뭐 하는 건가? 모여가지고 뭐 하는 가 이렇게 어떤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제가 지난 10월에 이제 울산 대회에서 직접 가서 봤는데 네. 그때 이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해서 모든 행사가 이제 거진 3분의 1이 축소가 됐어요. 네. 다 취소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네트워킹이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A라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네. 뭐 필리핀에 있는 B라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수출 팔로를 계약을 하고 중소기업 박람회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다 알지만 다른 이번에 한상대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건 중국에서 이 조선족 기업인들이 300명이 전세기 타고 날라왔어요. 아, 네.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서는 좀 활로 같은 데를 좀 그렇죠.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네. 거죠. 우리는 제품은 뭐든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직접 하면 명함들이 300명이 왔으니까 그중에 뭐 기업이 뭐 100개만 되더라도 네.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 100개 한인들이
운영하는 100개의 그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무슨 물건을 오다를 할까 거기서 결정할 수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자, 2023년 한상 대회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다까지. 자, 8대 뉴스 가보죠. 어디부터 갈까요? 원래 속상하죠, 가던 뭐. 대로. 네. 네. 여덟 번째 뉴스는 내년 1월 16일부터 자동차 가스에 다시 세금이 부과된다. 아, 안 좋은 소식이네요. 29.1센트.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 총액으로 이제 한 달 뭐 네. 별로 안 되는 금액인데 예, 심리적인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그 가스세가 이렇게 낮은 거 보면 그 운전하다가 오며 가며 기분 좋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조자가 지난 금년 3월부터 계속 거의 한 10개월 네. 가스세 부과하는 것을 이제 유예했기 때문에 사실 서민들이 뭐 굉장히 굉장히 작은 건데 그래도 참 도움 받았고 네. 심리적으로 참 이렇게 위안을 좀 받았는데 내년 16일부터 1월 16일부터 가스세가 다시 부과가 됩니다. 이게 계속 연장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연장되거나 그럴 확률은 거의 없죠. 네, 이번에는 안 됩니다. 네. 이번에는 안 확정. 되고. 확정입니다. 확정. 네. 네. 자, 그다음에 예, 지금 또 너무 튀는 거 우크라이나에 대한 네. 관련 기사들이 참 많이 네.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전쟁 중이고요. 특히 그 우크라이나 아멜리아라는 소녀가 그 대피소에서 네. 불렀던 겨울왕국의 네. 레디꼬 그 영상이 돌면서 네.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도움의 손길도 네, 많이 그래서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아마 모금 운동을 했었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한 맞습니다. 2만 부를 넘게 해서 또 적십자사에 이렇게 전달했었고요. 그 평화의 음악회라고 그래서 그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도 음악회를 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그 기자 세계 여자 기자 여기자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에, 따뜻한 좀더 분위기가 많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추가되고 우리는 있습니다. 남자 기자들은 그런 거 보면 뉴스거리 아니거든요. 유진이 기자님 레디고 맞죠? 보고 감동 안 하셨어요? 감동했죠. 아, 그래요? 저는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어. 아, 정말요? 아, 되게 저는- 눈물 나는 영상 저는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유크라인 가서 지휘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네. 거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 났던 얘기는 믿을 수가 없는 게 쉽게 하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한 나라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친정이 소련 러시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또 같은 나라 말을 쓰니까 네. 그냥 친구인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 지금은 갈려져 있지만 옛날에 공부는 러시아 가서 했을 수도 있고 이게 한 나라인데 두 나라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을 하니까 네.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예. 네. 예. 슬픔. 거기서 공부를 하신 입장에서 믿어지지가 않는다. 네, 그 정말 그리고 여기에 귀네카운이 유크라인 사람들이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네카운에서 모금 활동한 거 눈물 나게 많이 했죠. 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유진희 기자님의 8번째 기사는 어떤 겁니까? 자, 드디어 이제 소녀상 제2 소녀상 아틀란타 제2 소녀상이 이제 한인회관에 안착하기로 이제 어저께 확정. 총회 확정이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영규 회장이 꾸준한 인내심을 갖고 처음에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몇몇 반대 전임 회장들이 하는 것을 다 수용을 하고 입장을 얘기해서 공청회도 열고 이제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했는데 총회에서도 무난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시끄러웠었어요. 네. 공고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공청회도 몇 번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이제 총회 때 하겠다는 공고를 안 했다고 또 이제 이유를 반대쪽에서는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찬반 인주는 원래 전례가 있습니다. 그 김윤철 회장 때 네. 그때는 원래 회칙에 따르면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김일홍 회장이 김윤철 회장은 그냥 인준 투표로 했어요. 인준으로 했어요. 네. 투표도 안 하고 그냥 박수 치면서 회장 취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공고도 안 하고 물론 그때도 공고 없었습니다. 네. 근데 공고를 안 했다. 한인 회장이 멋대로 한다. 그렇게 이제 반대 의견을 내서 사람들한테 좀 빈축을 샀죠 어저께. 그런데 결국은 한인회관에 제2 소녀상이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네, 반대 의견도 있어요. 왜 그 메가더 장군이나 이런 동상을 세우는 게 낫지 네. 소녀상을 왜 세우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다 뜻이 있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말씀인데 지금 형편상은 이제 소녀상 그것도 뭐 한인들이 모금한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 기부한 돈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한 거니까 뭐 나중에 또 좋은 방안들이 펼쳐지겠죠. 네, 아마 대부분의 한인 분들이 한인회관의 소녀상이 이제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네. 자, 다음 우리 김철 기자님 일곱 번째 뉴스는 어떤 네. 건가요? 벌써 7번째입니까? 저는 이제 7번째로 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그 한인 애틀랜타 동포 중에 한인인 그 차현찬 씨, 그 뷰티 서플라이 업주이신 네. 차현찬 씨가 지난 11월 15일 날 흑인 상점에 침입한 흑인 강도에 의해서 피격 사망한 뉴스, 네. 이거를 좀 치료로 꼽아봤습니다. 아 정말 이쪽에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되게 좀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 좀 더 하실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저희도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예. 예. 뭐 총격서, 말씀. 저도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도대체 현장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네. 네. 여기선 공항 넘어서까지니까 아마 출퇴근을 한 30년을 하신 거예요. 그 장소에서만. 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왜냐면 흑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들은 좀 약간 올드한 분위기가 나요. 그 네. 동네에 가면. 근데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그 뷰티월드라는 곳 바로 옆에가 경찰서였습니다. 바로 옆에요? 가본 사람만 알 수 있을 아. 거예요. 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 아무도 없었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 앞에 이제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꽃도 갖다 놓고 카드도 갖다 놓고 또 풍선도 달아놓고 너무 고맙다, 뭐 사랑한다, 뭐 좋은 곳에 가길 바란다는 그 메시지들이 네. 참 감동을 주면서 이분이 이곳에서 장사할 때 정말 잘하셨구나. 네. 어떤 그런 걸 많이 분이셨을지. 느꼈습니다. 네. 자, 뉴스웨이브 25의 윤수영 기자님이 뽑은 7번째 뉴스는 네. 한인 차세대에 관한 기사입니다. 네. 저희의 미래이죠. 1세대들은 많이 먹고 사느라고 힘드셨죠. 네. 그래서 그분들 덕에 자손들이 잘 교육을 받았고요. 이제 그들이 성장해서 차세대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한인 차세대 샌박 의원이 사선에 성공을 했죠. 네. 아 네. 그리고 또 홍수정 의원이 여자로서 최초로 또 네.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왜 그렇게 그 정치에 연연하냐? 걔네들이 정치를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하고 질문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샌박 같은 경우는요. 시니어들에게 굉장한 많은 혜택을 줬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한 2년 동안 네. 사람들 두문불출할 때 발렌티어들에게 전화를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에서 그 상태,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전화로 해서 소통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 줬고요. 네. 크고 작은 한인회 그 행사들 이런 것들 그리고 주청사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들도 다 이런 차세대들이 힘을 써줘서 저희들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이런 차세대 리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는 뉴스를 6번째로 뽑은 건데 이제 네. 차세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지금 정치권에도 한인 차세대들이 진출 이제 하고 있지만 이 문화계 쪽으로 차세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로렌스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로라 극장이라고 있는데 네. 그 극장의 이사로 조나레 그러니까 나달리 조라는 분이 한 차세대죠. 그 극장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장 이사로 들어가서 그 극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 공연물들 또 한인들이 그 극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도 봐주고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이제껏 미국 극장에 애틀랜타 지역에 있는 극장에 한국 사람이 들어간 건 박성근 회장이 우드로프 아트센터 이사로 들어가 있는 건 말고는 처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극장이 로렌스빌에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극장이에요. 교회를 개조해서 처음에 만들어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 교회에서 학교 보내고 공연하고 그랬던 것을 이제 이번에 리노베이션 해갖고 이제 450석으로 크게 늘렸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한인 이 차세대가 들어가 있다는 건 굉장한 거죠. 또 그 귀네카운티 도시개발인가요? 거기에 마이클 박, 이분이 또 세라 박 남편이기도 하고 네. 연계관 남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귀네카운티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 2세들의 활동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다. 한인 차세대가 이렇게 많이 진출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좋은 거죠, 우리한테.
일단 이번에 조나래 이사가 오로라 극장에 이사가 된 거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서 이제 K 컨비니언스라는 연극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게 한국 자막이 나가게 됩니다. 아. 일단 네. 1세대들은 아무리 미국에 살지만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 활동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해 준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물론 저희가 영어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곳에 하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줘서 그분들이 또 원활하게 연극도 관람할 수 있고 네. 하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되고 또 무슨 행사를 거기 유치하려고 했을 때 연락을 주면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인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한인 뭐 차세대나 한인이 공직에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 특혜를 더 주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공정하게 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한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뭐 좀 더 일처리를 줘야죠. 같은 한인인데 근데 우리끼리인데 더 줘야죠. 그러려고 그거는 코리안인데 우리 김 부장님 얘기가 맞는 게 그러려고 코리안. 네. 히스패닉 쪽 사람들이 거기 관계자로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굉장히 아주 베네핏이 많습니다. 네. 또 뭐 또 아프리카 쪽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네. 굉장히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사실 저도 네. 방송이니까 그 말씀 좀 굉장히 공정하시네 오늘따라. 예, 물론 뭐 예. 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근데 굽는다고. 저는 이제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게 그날 조나래 이사가 오로라 극장 관계자들 제일 높은 사람부터 다 불렀어요. 그리고 한인 언론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론사들을 가이드를 직접 하면서 1시간 이상 가이드를 다 투어를 시켰어요. 굉장한 파워죠.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한인 차세대의 선방들 뭐 이런 내용들을 기사로 뽑아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김영철 기자님의 6번째 뉴스. 예, 제가 뽑은 6위 기사는 지난 9월 12일 날 있었던 코리안 페스티벌 성황리에 개최됐다. 네. 제가 이제 취재하러 갔었는데 깜짝 놀란 건 네. 물론 이제 코리안 페스티벌은 이제 매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이 조금 이제 특별했던 거는 외국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참석을 외국인들이 했냐 이렇게 보니까 K-팝을 매개로 해가지고 특히 젊은 외국인들이 20대들, 10대들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호응도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인 회관에 몰려들어서 네. 한 바퀴 경내를 돌아보고 또 K-팝 뭐 댄스도 같이 추고 그런 부분들 외국인들을 참여하게 했던 그 부분들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거꾸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리안 페스티벌인데 20, 30대 코리안들은 거의 없었다. 한국인이 거의 없었다. 한국인 젊은이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모습을 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제를 본 거죠.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은 어디 갔냐.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 20, 30대 코리안 젊은이들도 좀 참석을 한다면 그야말로 진짜 코리안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젊은이들이 그 한인 그 커뮤니티에 대한 이 선입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잘못이에요? 그런 거군요. 아니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성세대 잘못이죠. 예. 그런 이제 이미지를 풍겨줬기 때문에 예. 한인의 또는 뭐 한인 커뮤니티는 뭐 재미없다. 우리 부모들이 좀 반성해야 될 그렇죠. 문제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행사 내용이 더 한인끼리 풍부했으면. 한인끼리 노는 거 별로 재미없고 그런데 네. 가기 싫다. 어. 이런 이제 그 느낌들이 젊은이들한테 많이 퍼져 있는 거죠. 네. 그거는 해결해야 될 과제 같아요. 저는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한인회관을 그 예를 들어 K마당, K플라자 이렇게 바꿔서 예. 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주차장을 오픈을 하면 한국의 대학로처럼 춤출 친구들은 와서 춤도 추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냥 자기들끼리 놀다 가는 거예요. 뭐 먹거리 할 사람들은 먹거리 하고 그렇게 해서 그 K 문화에 대한 어떤 그 마당을 그 친구들이 춤출 데가 없었고 지금 힘들어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다운타운에 가보면 우리 그 무슨 친구들이 막 뭐 라디오 틀어놓고 막 음악 네. 춤추잖아요. 네. 그걸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키는 거죠. 아. K-팝 틀어놓고 자기들끼리 비디오도 찍고 뭐 배고프면 옆에서 컵라면도 먹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는 매주 하면 더 좋죠. 누가 치우나 그런 생각 조금 들기는. 그거야 뭐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네. 뭐 입장료를 뭐 우리 클럽에서 옛날에 춤추러 갈 때 한 10불 정도 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해도 되고 양성화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또 그러니까 전환점이 될 수 있고. 한인회관을 좀 젊은이들의 장으로 만들 그렇죠. 뭔가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근데 뭐 한인회 페스티벌 하면은 왜 그 항상 이런 추산 인원이 왜 이렇게 다 달라요? 아, 기사별로. 정확한 이유는 실제로 안 세봐서 그래요. 눈대중으로 봐서 그렇고. 추산 인원을 보면은 이 행사가 지금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약간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뭐 시위하면 네. 뭐 경찰 추산, 뭐 네. 집회 참가자 추산도 다르잖아요. 주최자 네. 추산. 네. 이번 한인회도 추산 인원이 상당히 많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주최 측에서는 이제 최대한 이렇게 많이. 인심 많이 쓰고 싶고 네. 그 인원수 계산할 때 아주 후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객관적인 이런 언론기관이나 3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추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주최 측에 좀 문의해가지고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기사 작성하실 때는 어떠세요? 오히려 물어보죠 저희들한테 얼마 정도 온 것 같아요. 안 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저희는 행사를 많이 가봐서 네. 대충 이렇게 보면 아. 텐트 몇 개, 부스 몇 개, 뭐 인앤아웃 해갖고 몇 명 정도 대충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정확하게 원래 이 카운터기가 예. 교회 같은 데는 이제 들어갈 때마다 세잖아요. 그리고 뚝뚝뚝 눌러서. 네. 근데 여기는 청취자 그렇게 할 수 한 없으니까. 분이 네. 더 큰 장소로 좀 옮겨야 된다. 한인회관이 너무 작다. 한인 아, 페스티벌을 맞아요. 열기에는 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자, 한인회관이 정말 여건만 허락된다면 이쪽 둘루스 쪽으로 왔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죠. 네, 자 2022년 10대 뉴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올게요.